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아랍의 석유 수출국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한 석유 선적을 중단했다. 이런 석유 수출 금지는 아랍의 비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서유럽 국가와 일본에까지 확대된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치솟았고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이른바 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다. (1974년) 주요 선진국 경제는 오일 쇼크로 몸살을 앓는다. 그해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역상정을 기록한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5%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최근 한국과 미국도 내수 경기의 예상 회복 속도가 훨씬 더뎌지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반백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이다. 1979년 이란의 텔레비 정권이 와해되면서 또다시 원유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오일 쇼크는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나 한 나라의 정치 변동이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적대적 국가에 대한 선적 금지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세기 후반 스페인은 네덜란드와의 분쟁 과정에 영국에 대한 선적을 금지한 적이 있다. 미국은 1807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일 때 이들 국가에 대한 선적 금지를 입법화했고 쿠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선적 금지는 적대적 국가나 불량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 중단을 무기 삼아 정치적 이해를 관찰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근대 들어 시장 경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 간 교역이 증대된다. 인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고 국가 간의 상호오존성은 커지게 된다. 이런 상호오존성은 서로의 막대한 이익을 줬지만 특히 원유 같은 에너지원이나 원자재 공급 중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 규모도 확대시킨다. 일상적인 경제 거래에서는 거래의 단절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자신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인의 생각은 다르다. 정치인은 국익이라는 명분과 애국심이라는 여론이 주어지면 보복을 위해 경제적 희생을 선택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아랍 지역 국가는 제3차 중동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고 상당 기간 아랍의 달러가 넘쳐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된 돌아온 원유가 가진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원유 수입국들은 비축 물량은 늘려 단기적 충격에 대비했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갔다. 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경쟁자를 등장시킨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이 원유 생산량을 늘렸고 북해와 알래스카의 원유도 새로 개발됐다. 그 결과 2차 오일 쇼크가 끝난 1980년 이후 20년 동안 원유 가격은 60%가량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원유 수출 금지로 촉발된 원유 가격의 상승은 아랍국의 단결을 오히려 와해시키는 불씨 역할을 하게 된다. 4차 중동전에서 원유의 무기화는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는 오페크라는 카르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카르텔이 생산량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배반하려는 유인도 커졌다. 나만 몰래 생산량을 늘리면 높은 가격에 많은 양을 팔 수 있어서다. 이런 유인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랍 민족주의라는 대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랍들은 부족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원유 생산과 관련된 아랍국 간의 갈등은 결국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계기가 된다. 오일 쇼크 이후에도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가끔 등장한다. 오일 쇼크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미국도 1979년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인 선원의 본국 송환을 위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중국의 시도는 성공했다. 선적금지가 지금도 정치인가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은 직접적,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자원 무기화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고 수출 금지는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암초가 될 수 있다.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 각국은 장기 계약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주요 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거나 자원 개발 투자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 이 같은 대책도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래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분쟁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원의 무기화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 무기화를 추진한 국가의 경제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경험이다. 그리고 시장경제 확대 추세를 거스르는 국가의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 세계 각국 국가들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교역 확대 못지않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조 체계에 적극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24일 전세계 핵심 지표금리로 통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20일에 장중 1.128%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장중 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1.122% 이후 최저치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는 13년 만에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처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통상 시장 금리는 오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그만큼 명목 시장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것도 그런 기대가 함께 작용한다. 하지만 통상적 경우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산되는 델타 변이가 살아나는 세계의 실물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의 유럽 국가들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봉쇄 조치는 민간 소비를 옥죄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4년 겪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 1973년 10월에 배럴당 3달러였던 원유 가격은 3개월 만에 11.7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결과였다. 오일 쇼크로 1974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두 자릿수 물가와 역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해 영국과 일본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2%를 나타냈다.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16.0%, 11.73%를 기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된 데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산출량을 줄인다. 동시에 제품 가격도 높인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임금의 상승, 고용 감소, 제품값의 상승, 다시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어드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포착된다. 최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상승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을 비롯한 재정 씀씀이를 확대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각국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한편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세금을 더 거둘 우려도 퍼지면서 사람들은 씀씀이를 옥죄다. 비슷한 논리로 연준은행의 확정적 통화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끌어올린다고 본다. 중앙은행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려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세계는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로 접어드느냐, 이를 극복하고 올라서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